자, 수능 2점짜리부터 뭐 기출됐던 문제를 할지라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우리가 몇 문제 정도 확인하고 그 다음엔 가겠습니다. 자, 중간에 풀어온 사람들은 질문 있으면 하세요. 알았죠? 자, 2점짜리 질문 있어요? 응? 자, 2점짜리 따로 질문 없으면 이제 8번 정도 풀고 갑시다. 자, 8번은 2주기 바닥 상태 원자 XY의 전자 배치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전자 배치 문제는 바닥 상태란 말이 있는가 없는가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X라는 건 전자가 되는 오비탈 수는 모르는데 홀 전자가 2개가 있대요. Y도 2개가 있대요. 그러면 홀 전자가 2개인 애는 2주기에서 뭐죠? 응? 두 개인 애가 탄소하고 산소밖에 없다. 알겠지? 자, 그래서 홀 전자 수는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알겠지? 뭐 외우는 거는 뭐 어렵지 않아. 10, 1, 2, 3, 2, 1, 빵.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홀 전자가 2개인 애는 탄소하고 산소밖에 없어요. 알겠죠? 자, 그렇게 되면 탄소의 전자 배치를 보게 되면 1s2, 2s2, 2p2, 6번이니까 자, 산소는 1s2, 2s2, 2p4 해서 홀 전자가 2개야. 알겠지? 그러면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를 따지면 자, 탄소 같은 경우는 몇 개냐면 1개, 2개. 자, p오비탈 3개 중에 2개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총 4개. 알겠지? 자, 그런데 산소는 p오비탈의 전자가 1개 이상 다 채워져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수는 5개. 알겠지? 자, 그렇게 되면 요게 4개라면 얘는 5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 X는 탄소가 되고 Y는 산소가 돼요. 그래서 임의의 원소 기호를 이때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 수는 서로 같죠? 1s, 2s에 다 채워져 있으니까. 틀렸죠? 자,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 수는 x가 2개예요. y는 3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맞아요. 자, 원자과 전자수. 자, 16족이죠. y는 6개. 얘는 14족이니까 4개니까 1.5배 되는 게 맞죠. 알겠지? 그래서 어떤 원소인가를 파악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3점 가볼게요. 3점이 8번까지 있어요. 일단 질문 받고. 자, 3점은 질문이 없어요? 5번 질문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 없으면은 4번부터 풀어봅시다. 4번. 자, 4번은 다음은 바닥 상태 원자 XYG의 전자 배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라 그랬냐면 여기도 역시 바닥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바닥 상태이면 X 같은 경우는 2주기 17쪽이니까 얘는 플로링이 되겠죠? X는. 자, Y. Y는 3주기 2족이니까 마그네슘이겠죠. 뭐.
자, G는 3족이 13족 되면은 알루미늄 되겠네요. 13족 이렇게 해가지고. 자,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Y는 3개고요. X는 2개입니다. 전자 껍질 수만 따지면. 그래서 얘는 맞는 얘기야. 자, 원자가 전자수 Y는 2족, 그 다음엔 G는 13족이 될 거니까 당연히 틀렸죠. 홀 전자수 X는 1개 있어요. 그 다음에 G 역시 1개가 되겠죠. 13족이니까. 그래서 이거 틀린 거고. 다음. 자, 5번 질문이니까 5번 풀어볼게요. 자, 5번에서 원자 번호가 연속인 3주기 바닥 상태라 그랬네요. 연속이라고 분명히 돼 있단 말이야. 연속 3주기라 그랬고 W, X, Y, G 4개입니다. 4개. 알겠죠? 자, 그 다음엔 S오비탈의 총 전자수 분의 P오비탈의 총 정자수. 자, 근데 이제 원자 번호가 보면은 지금 N부터 N 플러스 3번까지니까 계속 연속이야. 알았지? 그랬을 때 자, 이게 3주기 원소거든요. 자, NA부터 한번 보자. 보는데 그 전에 볼 게 여기서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 증가하는 애들은 P오비탈의 전자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P오비탈의 전자수가 증가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여기 알루미늄서부터 여기 요쪽은 쭉 해서 P오비탈의 전자수가 계속 증가하는 애들입니다. 알겠어요? 왜냐면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13족이니까 3P1부터 쭉 하나 채워지잖아. 맞지? 자, 그러면 숫자로 한번 얘기해 보자. 자, NA. 자, NA는요, S오비탈의 전자 몇 개 있어요? 5개. P오비탈의 전자 6개. 맞죠? 1s, 2s 다 채워지고 3s1이니까 총 정자수는 5개고 P오비탈은 2p6에 6개야. 자, 마그네슘 S오비탈에 6개. 그제? 자, P오비탈도 6개야. 알겠죠? 그 다음에는 P오비탈 7개. 그 다음엔 얘는 8개. 그 다음엔 얘는 9개. 이런 식으로. 자, 6분의 10에다가 6분의 10에다가 6분의 12까지.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 총 전자수가. 알았죠? 자, 그러면 줄어들다가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다가. 자, 그러면 이게 여기 봐봐. 숫자로 보니까는 5분의 6이죠? 그지? 5분의 6. 그리고 5분의 6에서 줄어들었죠? 쭉 늘어나죠.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W는 뭐라고 보면 되냐면 NA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얘는 마그네슘, 원자번호 하나 늘어나서 얘는 알루미늄, 그 다음에 규소까지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자번호는 NA는 11번이니까 N이 11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X는 S오비탈과 P오비탈의 총 전자수의 비가 얼마가 돼? 1이 됩니다. 마그네슘은. 이 X가 1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 자, 그래서 N 플러스 X는 10이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 Y는 13족이에요. 원자과 전자수 3개. 13족이니까. 자, 홀전자가 제일 많은 건 뭐 무조건 15족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15족이 없어요. 그럼 1족, 2족, 13, 14 중에는 몇 족이 제일 많아야 돼?
2개짜리 14족이 제일 많아야 되니까 G가 가장 크다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G는 홀 전자수 몇 개 있냐면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할 수 있겠지. 자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을 통해서 자꾸 하다 보면 머릿속에 쭉 전자 배치들이 그려질 거야. 그려지면 그거 가지고 문제를 좀 풀려고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요. 자, 그러면 다른 문제는 8번 정도 하고 갑시다. 8번이 날래나? 7번이 낫겠다. 네. 7번 볼게요. 자, 일단 2, 3주기 원소인데요. 홀전자가 3개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질소 아니면 인이야. 저번에 바닥 상태라 그랬으니까. 바닥 상태 2, 3주기 원소라 그랬죠? 질소 아니면 2. 근데 전체 원자수에 비해서 전체 전자수가 있고 SO비탈 전자수가 있는데 상대량 값이 2래요. 2. 그 다음에 여기는 4가 되고 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요 2라는 숫자와 4라는 숫자는 상대값입니다. 알겠어요? 상대값. 그럼 생각해봐. 전체 전자수에 비해서 S오비탈의 전자수가 있어. 그지? 그러면 전체 전자수에 비해서 S오비탈의 전자수가 이런 애들이 많은 거지. 그죠? 그럼 Y나 G는 2주기일 가능성이 높죠. 3주기는 P오비탈의 전자 6개 다 채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돼. 알겠지? 자, 그럼 X는 상대적으로 이제 모을 가능성이 높아. 뭐 저기 3주기일 가능성이 높지. 그지? 그래서 경우의 수가 2개야. 질소냐 아니면 인이냐 이렇게 따지면 돼. 알았어? 그런데 S오비탈에 있는 전자수가 상대값이 Y드나 G가 더 많기 때문에 그 B가 크기 때문에 얘네들이 2주기라면 이제 3주기로 놓는 거죠. 알았죠? 그럼 만일 X가 만일 그럼 이제 생각해봐. 만일 X가 질소라면 이라고 해보자. 그럼 전자 배치는 이렇게 되지. 1s2, 2s2, 2p3 이렇게 돼요. 알았죠? 2p3. 자, 2p3이면 얘네들이 전체 전자수는 7개인데요. S오비탈이 있어요. S오비탈의 전자수가 4개입니다. 그죠? 그럼 7분의 4거든. 그럼 여기에 2배가 얼마니? 7분의 2배니까 7분의 그러니까 2하고 4는 2배잖아. 그럼 7분의 얼마가 돼? 8이 돼. 이런 건 없어. 이런 게 없다고. 알았지?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단 아니다 라고 보는 거야. 알았어? 자, 그렇다면 X를 뭐라고 보고 X를 인이라고 보고요. 1s2, 2s2, 2p6, 3s2, 3p3. 그러면 S 전체 전자수가 몇 개가 냐면 15개. 15개 중에 S오비탈의 전자수는 몇 개냐면 6개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15분의 6. 자, 15분의 6이면 이렇게 해서 약분하게 되면 얼마가 돼요? 3, 5, 15, 3, 2, 5분의 2가 나오네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2배는 5분의 4. 알겠지? 5분의 4. 10분의 8은 안 된다. 그렇잖아. 5분의 4는 되는데 10분의 8은 안 되지. 그러니까 10개인데 S오비탈에 8개 있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5분의 4로 보면 돼. 뭐를? Y를. 자, 그래서 Y가 5분의 4예요. 자, 그러면 Y는 전자배치가 이렇게 돼요. 1S2, 2S2, EP1 그러면 되겠네. 이게 Y야. 그지? 그럼 5분의 4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얘가 5분의 4였어요. 그럼 5면은 얼마가 돼? 4분, 이거 1인 1. 1로 넣으면 되잖아. (4분의 5배니까) 그러니까 y하고 g는 이 값이 4, 5니까 y에 비해서 이거 y가 얼마였지? y가 5분의 4였지? 여기에 대해서 4분의 5배 하면 1이에요. 1. 됐나요? 자, 1이라는 얘기는 뭘 뜻해? 전체 전자수와 S오비탈 채워질 전자수가 동일한 거야. 알겠지? 그런데 일단 홀전자를 만족해야 돼요. 얘가 1입니다. 홀전자가. 알겠지? 그러니까 홀전자가 1이면서 그 다음엔 전체 전자수와 S오비탈의 전자수의 비가 1인 거. 뭐 있을까? 1s2, 2s1 하면 돼요.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홀전자 2를 만족하면서 전체 전자수분의 S오비탈의 전자수의 비가 1이 되겠죠. 알겠지? 자, 그래서 A는 얼마다? A는 1이다. 자, X와 Y는 같은 주기다. X가 3주기고요. Y가 2주기니까 같은 주기를 얘기할 수 없고요. 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를 물어봤습니다. G,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G는 몇 개예요? G는 2개. Y, 하나, 둘, 3개. 이렇게 되죠? 틀렸네. 그래서 7번은 기억만 답이 돼요. 아셨죠? 자, 지난 시간에 원소를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주기율표가 뭔지 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원소들을 좀 기억해야 되는 것도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기율은 뭐와 관련이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전자 배치와 관련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을 거야. 자, 그래서 전자 배치와 관련이 있다 얘기를 어디서 하냐면 바로 3번에서 하죠. 예.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 배치와 관련돼서 주기성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알았지?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단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자 배치 있죠. 그거랑 주기성이 많이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주기율에 관한 일반적인 얘기들을 물어봐요. 일단 여러분들은 돌아가셔서 얘네들 숙제로 해오시면 수요일날 또 문제 확인하면서 갈 거예요. 어디까지가 숙제냐면 여기까지 숙제였구나. 그런 것 같다 느낌이. 아니었어? 그래. 아무튼 자, 여기까지 숙제를 해오세요. 자, 오늘은 주기성 좀 들어가 봅시다. 자, 주기적 성질이다. 자, 주기적 성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원소들이 갖는 어떤 특정한 성질들이 뭐 되고 있냐면 되풀이 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되풀이가 뭔지는 알죠?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주기적 성질은 총 3가지 배워요. 3가지. 그래서 이제 3가지를 좀 정리해 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유효 핵전화라고 합니다. 유효 핵전화. 이건 뭔지는 우리가 좀 이따 보도록 할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 줄 거예요. 이펙트라는 영어 단어 알지? 그러니까 유효란 뜻은 이펙트라는 그런 의미와 같아. 그럼 뭐가 영향을 주느냐, 뭐 그런 걸 볼 텐데요. 자, 봅시다. 이게 핵의 핵. 핵의 양성자가 11개 있으니까 11번이야. 그러면 껍질이 하나, 둘, 셋. 왜 이렇게 돼요? 껍질이 3개짜리인데. 이 전자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전자가 있는데, 일단은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작용을 해요. 잡아 당길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뭐 당연히 전기력입니다. 알겠죠? 전기력. 그래서 이 전기력은 식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뭐 비례상수 K 쓰고 거리의 제곱 분의 전하량의 곱이다. 자, 이게 이제 전기력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Q1, Q2가 뭘 뜻하는 거냐면 Q1, Q2는 전하량이야. 알았지? 그러면은 원자핵은 플러스 11이고 이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거든?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요 Q1에다가는 전자의 전하량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Q2에다가는 뭘 대입하냐면 플러스 11을 대입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 전자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 전기력을 확인해 보면요, 이게 플러스 11이 안 걸려요. 플러스 7에서 플러스 8 정도 요 사이에 어떤 값을 가져요. 알았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플러스 11인데 전자가 느끼는 전하량은, 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11을 다 못 느끼는 거지. 알았지? 자, 그래서 요만큼의 값, 실제 핵전하가 아닌 실제 핵전하보다 작은 그런 값이 있을 텐데 그 작은 값을 뭐가? 전자가 느끼는 거야.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전하량을 유효 핵전하라고 합니다. 자, 뭔지 아시겠죠? 자, 유효 핵전하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핵의 전하가 아니야. 실제 핵의 전하가 아닌 전자가 느끼는 핵의 전하량을 뜻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럼 왜 그러냐 이거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 안쪽에 전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자들은 서로 뭘 작용하냐면 이렇게 반발을 작용해요. 안쪽에 있는 전자, 바깥에 있는 전자들이 또 이렇게 해서 반발을 작용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반발은 핵 전하를 갖다 실제 전자가 느끼는 핵 전하를 감소시키는 효과인 거야. 알았지? 전기력은 두 가지 힘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 반발에 의한 효과를 안쪽 전자들이 바깥 전자한테 반발을 작용해서 핵의 전하를 갖다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걸 가리움 효과라고 합니다. 가리움 효과. 자, 가리움 효과는 안쪽에 있는 전자와 바깥에 있는 전자가 있어요. 이 전자들이 뭘 작용한다고? 반발을 작용한다고. 알겠지? 반발에 의해서 전자가 느끼는 핵 전하를 감소하는
감소시키는 효과. 자, 어떤 말인지 알겠죠? 자, 전자가 있으면 안쪽에 있는 전자가 반발을 작용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핵 전하와 전하를 감소시켜서 좀 작게 느끼게 하는 효과를 가리움 효과라고 그럽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식을 잠깐 써드리면, 자, 유해 핵전하가 있으면 핵전하에다가 이렇게, 자, 이게 뭐예요? 우리 금방 지금 배웠던 유해 핵전하. 자, 이거는 실제 핵전하. 자, S라고 썼죠? S가 가리움 효과. 가리움 효과가 빼지는 거예요. 이거. 자, 핵전하에서 가리움 효과를 뺀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 안에 전자가 8개 있다고 8이 빠지는 건 아니야. 알았지? 그러니까 바깥에 전자가 하나 있는데 안쪽에 10개가 있어. 그럼 더 10을 빼는 건 아니야. 알았지? 그래, 10을 빼면 빵이네. 그렇잖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개가 있으면 뭐 5나 6이 빠진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래서 이제 왜 S라고 쓰냐면, 여러분들 영어 단어의 스크린 알아요? 스크린? 뭔 뜻인지 알아요? 고1 정도 되면 스크린이 그냥 요런 스크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텐데, 스크린이 이런 거야. 막는다는 뜻이야. 알았지? 우리가 스크린을 짠다. 스크린을 짠다는 얘기는 이제 어떤 뭐죠? 축구할 때 보면 프리킥 찰 때 사람들이 쭉 쓰잖아. 그치? 그 스크린 짠다 그래, 스크린.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막는 효과란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결표를 간단하게 이제 그려볼게요. 주결표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대충 이렇게 생겼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쪽 방향. 자, 이쪽 방향 원자 분화가 증가하는 쪽입니다. 증가하는 쪽. 자, 원자 분화 증가해요. 그럼 이제 같은 주기죠. 같은 주기입니다. 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분화가 증가하면 얘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이쪽에. 자, 얘가 증가하면은 보자.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는, 다시 말해 이거지. 이쪽으로 이제 이쪽 쭉 가는 거죠. 근데 이주기라 그러면 껍질 수는 달라지지 않지. 그지? 다시 말하면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 수는 변하지 않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 수는 막 변하겠지만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 많이 안 변해. 따라서 여기 가리움 효과가 뭐 그냥 거의 일정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 유해 전하는 증가하겠다. 알았지?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게 되면 유효 핵 전하가 어떻게 되냐면 증가를 하죠. 이해돼요? 좋아. 그럼 같은 쪽으로 가보자. 같은 쪽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게 되면, 자, 원자 번호가 증가를 했어요. 그럼 봐봐.
같은 쪽에서 원자번호가 증가하면 껍질수가 자꾸 늘어나지 않아? 그치? 자꾸 늘어나. 그러면 자꾸 늘어나게 되면 늘어나게 되면 가리움 효과도 점점 커져. 그잖아. 안쪽 전자의 숫자가 늘어날 테니까. 그런데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가리움 효과는 덜 증가해요. 그래서 같은 쪽에서는 유액 전하가 증가한다라고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게 되면 유효 핵전하도 같이 증가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원자핵이 전자에 미치는 인력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 인력에는, 다시 말하면 전기력에는 이 전하량들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도 영향을 줘요. 그치? 근데 이제 같은 주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반지름의 차이가 크지 않거든. 근데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은 유액 전하도 증가하는 건 맞는데 껍질 수도 많이 증가해. 그러니까 많이 증가하면 하나씩 증가하지, 그지? 그러니까 반지름이 큰 차이가 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같은 주기의 반지름보다는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반지름이 큰 차이를 나타내줘. 그지? 그래?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는 거네. 일로 갈 때.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원자핵과 전자 사이 거리는 멀어지지. 그지? 그럼 거리는 멀어져. 얘도 커져. 그지? 그럼 얘도 커지고 얘도 커지면 얘 힘이 항상 같아.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더 큰 영향을 줘야 돼. 그러니까 유액 전하가 더 큰 영향을 주든가 아니면은 반지름이 더 큰 영향을 주든가. 알았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은 껍질 수를 제가 N수라고 그럴게요. N수가 증가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뭐가 더 큰 영향을 주냐면 같은 족에서는 바로 이 껍질 수가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뭐에 비해서는? 유효 핵전하에 비해서는. 알겠어요? 껍질 수가 더 큰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같은 주기는 유액 전하가 영향을 주고 같은 족은 껍질 수가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알려드리면, 자, 힘이 있어요. 이 힘은 뭐예요? 원자 핵이 전자에 미치는 힘입니다. 얘는 R 제곱분의 Q1, Q2. 자, 그러면 얘는 Q1, Q2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효 핵전하가 점점점 커져요. 알았어? 여기 점점 커지고, 그렇게 되면 원자 핵이 전자에 미치는 힘도 점점 커집니다. 자, 그럼 보자. 자, 원자핵이 전자한테 힘을 많이 미친대. 그지? 원자핵이 전자한테 힘을 많이 미치면 어떨까? 반지름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커질 것 같아? 작아질 것 같아? 작아지죠. 잡아당기니까. 그지? 생각해봐. 원자핵이 전자한테 힘을 크게 작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잡아당기면 반지름이 작아지는 거야. 자, 전자를 떼내기 쉬워져, 어려워져? 어려워지지. 왜? 힘이 강하니까. 뭐 이거만 생각하면 돼요. 자, 이번에는 같은 족. 자, 같은 족은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은 유액 전하도 증가하는 건 맞지만 N수가 증가해서 힘이 어떻게 되냐면 힘이 약해져요. 오케이. 그럼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힘이 약해진대. 자, 힘이 약하면 어떻게 되냐면 반지름이 커지지. 막 그럴 거 아니야. 잡아당기를 못하니까 힘이
힘이 약해서 잡아당기질 못하면 반지름이 커지는 거고. 전자를 떼내기는 어떻게 돼? 전자를 떼내기는 쉬워지는 거지. 맞잖아.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유효 핵전하와 그 다음에 이 껍질수를 잘 이해하시면 앞으로 배울 반지름이라든가 뭐 이온화 에너지와 같은 주기성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아셨어요? 자, 하지만 뭐 이 유효핵전화 자체도 뭐에 해당하냐면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기성을 좀 이렇게 기억을 해야죠.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유효핵전화의 주기성을 좀 볼 텐데요. 이게 유효핵전화예요. 여기는 원자 번호. 여기 보시면은요, 요거 이 네온이고요, 요거 아르곤이에요. 뭐 리튬, 나트륨, 포타슘.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선을 이으면 얘가 몇 쪽이냐면 18쪽이에요. 그럼 같은 쪽에서 유액전화 증가는 보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으면 얘는 1쪽이에요. 아셨어요? 1쪽. 자, 그러고 나선 이쪽에는 2주기가 되겠죠?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 유액전화 증가하는 거 보이지? 여기는 3주기가 되겠죠? 그제? 자, 그런데 이 유효핵전화라고 하는 것은 뭐에 해당하냐면 어떤 전자에 대한 유효핵전화인가가 중요한 거야. 어떤 전자. 대체 유효핵전화가 어떤 전자에 대한 얘기냐. 자, 여러분이 배우는 화학 1에서는 말이죠, 무조건 유효핵전화는 원자과 전자에 대한 유효핵전화가 됩니다.